잘 보이시나요?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연구는 이제 기초교양 컨설팅 사업의 현황 및 개선 방향 해가지고 이 주제를 잡았는데 이 제목이 상당히 브로드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걸 이제 제목을 잡았지만 저희가 올해 아마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권준홍 교수님 그리고 배영희 교수님 같이 연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아주 일부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제가 생각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분위기를 좀 띄우려는 목적인데요. 네 가지 물건 중에 아동이 발명한 게 세 가지입니다. 아동이 발명 안 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계신 교수님들께서 어떤 것이 아동이 발명하지 않았을까 맞춰주시면 됩니다. 교수님들 그 화면 공유 중입니다. 위에 올라가시면 주석 작성 있잖아요. 주석 작성. 거기서 스탬프 찍어주시면 됩니다. 스탬프를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에 아동이 발명하지 않은 것 같다. 찍어주시면 됩니다. 오산대 서희동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트램펄린 찍어주셨고요. 그래서 또 선물이 없으니까 많이 참여 안 해주십니다. 선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주석 작성해서 하고 계시죠, 다들? 네. 공희숙 교수님. 네. 박성철 교수님. 박병철 교수님. 회장님, 어디 찍으셨습니까? 네, 네. 다들 열심히 찍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정답이 없네요. 다 틀리.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이유진 교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유진 교수님. 화면이 꺼져 계시네. 네. 화면이 꺼져 있으면 선물을 못 보내드립니다. 네. 갑자기 화면을 켜셔가지고 선물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 콘. 네, 정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락처 보내주세요. 이모티콘을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20대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모티콘으로 보내드릴게요. 분위기 띄워진 거 맞죠? 저만 즐거운 거 아니죠? 이거 다 소음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네. 음소거가 되어 있으니까 전혀, 네, 반응을 알 수가 없군요. 네, 분위기 많이 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위기 많이 떴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오리발하고 트램펄린하고 점자는 아동이 만들었다. 아이들이 대단하죠?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석 작성을 끝내고 일단 지우개로 지워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를 네. 넘어가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딥페이크 기술하고 제가 아바타를 만들어서 요즘 제 아바타를 가지고 놀고 있거든요. 예,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동영상 플레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아바타입니다. 제가 요즘에 제페토라는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제 아바타 갖고 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거 연구하고 있는데 AI가 참 기술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한 TV 프로그램 보니까 골프도 AI가 사람보다 잘 치고 주식도 사람보다 AI가 더 잘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돌아가신 김현식, 김광석 이런 분들 목소리를 똑같이 재현해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참 뭐라 그럴까요? 앞으로 교육이 정말 달라지지 않으면 인간은 거의 AI에 치여서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주제로 넘어와서 3년간의 기초교양 컨설팅 사업이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을 한 이 3년 동안의
예, 사업이었는데요. 대학의 건학 이념, 비전 및 인재상 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기초교양 교육 시스템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두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윤우섭 전 원장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뭐랄까 용감하다, 좀 담대하다 그럴까요? 사실은 어 저도 이제 처음에 기초교양 교육 컨설팅 이제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첫 회의부터 참석을 했는데 3년 동안 이렇게 제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결과적으로 잘 된 것 같고요. 그렇게 좀, 네,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교양 교육에 대한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교양 교육에 대한 정의라 그럴까요? 이 개념은 이제 전문 대학 그 기획위원들, 교양 교육 컨설팅 기획위원들 대상으로 연수할 때 말씀하신, 네, 내용입니다. 교양 교육은 비판적, 창의적 사고와 원활하고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체적 문화적 삶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학문 계열을 초월하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동질적인 내용을 교수하는 교육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전문대학에서 교양 교육이 왜 필요한가? 첫 번째, 일반 대학 졸업자와 전문대학 졸업자가 상이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다. 전문대학도 엄연한 사회 이론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고요. 두 번째, 전문대학 졸업자가 일정한 직급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 전문대학 졸업자도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꾸준히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상당히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당시에만 해도 '전문대학 교양 교육이 꼭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셨고요. 전문대학에서는 아예 교양 교육을 빼거나 이 교양 교육이라는 것이 어 직업을 어떤 특정 전공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보조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이 교양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이렇게 당시 기초교양 그 컨설팅 위원들 대상으로 이야기해 주셨던 그 자료집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에서 이제 교양 교육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양 교육이 NCS의 직업 기초 능력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교양 교육이 각종 평가 지표에 종속됨으로써 교양 교육 본래적 의미에서 이탈해 있다. 전공 교육의 일부로 교양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공별로 교양을 상이하게 이해하고 그에 따라 교양 과정이 전공별로 상이하다. 그리고 교양 교육 총량, 그러니까 학점이 되겠죠. 교양 교육에 대한 학점이 너무나 적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대학 교양 교육을 이제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통해서 이제 전반적인 교양 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해 보겠다. 우리가 그 교양 교육 그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명칭을 교양기초교육이라고 일반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를 기초교양교육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비슷하지만 순서가 다르죠. 교양기초교육, 기초교양교육. 마치 일반대는 교양에 방점이 있는 것 같고 전문대학엔 기초에 방점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두 컨설팅이 사실 교양 교육에 대한 목적과 본질은 같은데 용어는 좀 다르게 써서, 그게 어떤 서로 간에 그 용어를 통일시키면 오히려 음 뭐라 그럴까요? 거기서 빚어지는 혼선도 있을 것 같아서 하신 것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전문대학이 기초교육을 중요시하는 그 기초교육에는 이제 기초학습도 되고 그리고 직업기초도 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요렇게 그때 교양기초교육은 일반대, 기초교양교육은 전문대, 이렇게 이름을 달리 붙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중앙에는 이제 교양교육이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핵심은 이름은 교양기초교육이고 기초교양교육 다르지만 교양교육에 방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작년 또 재작년 그 교기원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수주해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던 과정 중에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전문대학에 대한 이제 교양교육이 연구를 계속해서 누군가는 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과거와 현재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NCS 도입 이전 2013 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 년대부터 2013 년대까지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1900 년대는 좀 달랐을 수도 있는데 21 세기 들어오면서 한 13 년간 그때 교양 교육의 특징을 보면 교양 교육에 대한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너무나 다릅니다. 어느 대학은 교양 교육을 비교적 체계성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체계적이지 않은 교양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들도 취미 생활에 관련된 것 아니면 어학 이런 거에 상당히 편중이 되어 있었다. 근데 이제 NCS 직업기초 능력이 2014 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교양 교육으로서의 체계성은 갖췄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교양 교육으로서의 체계성은 잘못된 체계성일 수 있어요. NCS 직업기초 능력이 10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10 가지를 중심으로 교양 교육을 편성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전에 없이 체계성을 갖춰서 학과별로 교양 교육 과정을 어 뭐 마음대로 학생들이 원하는 선호도 조사 결과나 아니면 그냥 학과장 마음대로 하던 것에서 뭔가 이렇게 절차는 체계성을 갖췄는데 사실 그 방향성은 직업 기초 능력에 국한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제죠. 그리고 이제 특성화 사업이 끝나고 NCS를 더 이상 의무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2019 년도 이후에는 직업 기초와 핵심 역량이 혼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양 교육 본질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기존의 직업 기초 능력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했던 관성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전문 대학의 평가 중에 특성화 사업이 끝나고 이제 시작된 혁신 지원 사업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3 주기 기본 역량 진단 그 평가에는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 기초 및 교양 교육 해 가지고 같이 세트예요. 그러니까 마치 직업 기초와 교양 교육이 같은 성질의 것처럼 보이는 그런 평가 지표가 아직까지 있다. 이제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는 이제 교양 교육의 목표를 6 가지로 두고 있고요. 이건 잘 아실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목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목표가 전문대학의 목표로 바로 사용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전문대학의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겠지만 '이거와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의 목표가 동일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은 아주 중요한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문대학 구성원들이 일반 대학과 교양교육의 목표가 같다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문대학은 계속해서 이제 고등 직업 교육을 우선시한다라는 그 목적성을 항상 어필을 하고 있고 또 그게 일반 대학하고 차별성을 나타내면서 또 일정 부분 전문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교양 교육이 같아 버리면 거기에서 벌써 이 전문 대학과 일반 대학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거기서 생겨나는 이제 우려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뭐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실제적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2년 혹은 3 년의 학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전문 대학에서 과연 이런 목표를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이 적합하냐 이런 이야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6 가지에 크게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이것과 같아야 되느냐.'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함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전문 대학 교양 교육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고민이 있었고요. 작년에 저하고 이제 뭐 여기 계신 권준원 교수님, 배영희 교수님, 그리고 윤승준 학자님까지 해서 전문대학 그 기초교양교육 그 교육과정 모델 연구라는 것을 했습니다. 요 책자인데요. 잘 안 보이시죠? 아이 스타벅스에 제가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 연구 자료를 내면서 그때 이제 기초교양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적었는데요. 일반 대학하고 이제 큰 차이가 있진 않지만 그래도 문구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포인트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좀 별도로 구성을 해 봤다. 그래서 지금 한번 읽어 드리면 기초교양교육이란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며 전공의 경계를 넘어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보편적 교육이다. 또한 기초교양교육은 전문대학 교육에서 요구되는 기초학습 증진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이며 특히 글로벌 정보 사회가 기대하는 인재, 곧 비판적 창의적 사고와 구성원 간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라 그러면 이제 여기 역량이라는 말을 일반 역량이라는 말을 이제 직접적으로 썼고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 일반 대학에서는 핵심 역량을 교양 교육의 어떤 본질로 생각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심 역량과 교양 교육과의 관계가 대립될 수도 있고 뭔가 이 핵심 역량이 곧 교양 교육이라는 것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전문 대학에서는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말을 빼는 것 대신에 이 일반 역량이라는 키워드를 좀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역량 기반의 어떤 교양 교육이라는 것을 좀 표방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양 교육의 목적을 설정을 해 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검토와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회장님께서는 좀 생각이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당시에 이렇게 한번 상정을 해 봤다. 그리고 이제 전문대학 교양교육 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저희가 작년에 연구를 해 보니까요. 의외로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양 교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분들 중에 기존의 직업 기초 능력을 중심으로 교양 교육이 운영이 된다면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무려 74%가 지금의 직업 기초 능력으로는 교양 교육을 운영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외의 답변이 있었고요. 이어진 설문에서도 전문대학에서 교양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에 대해 균형 잡힌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인 교육 77%, 그리고 전공 교육에서 성취하기 어려운 보편적 지식 교육, 일반적 역량 교육이 되어야 한다. 예, 중복 응답이기 때문에 좀 수치가 높은데요. 하여튼 1등입니다. 이게 공동 1등으로 나온 게 전인 교육과 역량 교육에 대한 그런 방향 설정을 이제 기대하는 부서장들이 2020년에 많이 계셨습니다. 지금 이제 전문대학의 교양 졸업기준 학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당시로서는 2년제는 한 9.97, 한 10학점 정도. 전문대학이 2년제에서 한 보통 74학점에서 한 80학점 사이에서 운영이 된다 그러면 한 10학점 정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3년제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적이게 2년제하고 4년제 중간이면 학점이 한 16학점 정도는 돼야 될 텐데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2 년제 2 년제보다 3 년제가 비율적으로 더 낮다. 졸업학점 대비 따지면은 낮은 상황이고요. 4 년제는 근데 상당히 높은 것은 이제 4 년제가 간호학과 중심이다 보니까 간호학과는 학사학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학사학위에 대한 그 교양 학점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학이 설정한 교양 졸업 기준 학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 1번 적절하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적절하지 않다. 교양 교육 과정의 이수 학점을 늘려야 한다. 요 비율도 높았고요. 그래서 적절한 것과 조금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수업 연함별 교양 졸업 기준 학점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도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율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2년제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보시는 거죠. 11에서 15%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3년제도 11에서 15% 나와 있습니다. 4년제도 마찬가지고요. 이 11에서 15%가 2년제, 3년제, 4년제에서 가장 높게 나왔고 지금 3년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비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전문대학의 교양 교과목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과목이 있다면 의외로 글쓰기, 의사소통에 관련된 그런 응답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에서 이 글쓰기가 왜 높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그건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문해력 그리고 인간과 사회 어떻게 보면 교양 교육에 딱 그 가장 적절하다 그럴까요? 적합한 그런 인간과 사회라는 영역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문 대학에서 교양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인 교육과 역량 교육이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에 반해서 직업 교육, 실천적 실무 교육은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전공 교육을 지원하는 전공 기초 교육도 낮고요. 그래서 전문 대학의 교양 적어도 담당 부서장님들은 교양 교육에 대한 좀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지 않나. 이게 3 년간의 어떤 성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보여 드린 이 글쓰기라는 교과목이 왜 높게 나왔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문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그동안 강조해 오던 기초학습, 기초학습이라는 것은 이제 언어, 특히 국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NCS에서도 직업 기초 능력 10 가지 중에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선택을 많이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역량 교육 뭐 일반 역량 혹은 4C 핵심 역량에서도 의사소통이 나오잖아요. C로 시작되는 4 가지. 그러니까 국어와 의사소통 능력과 또 핵심 역량, 일반 역량에서의 의사소통 이것이 겹쳐서 이 3 가지가 다 겹치는 부분이 글쓰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연구로 발표된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하려고 그랬는데 당시 이제 우려하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 우리 자문단에서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초학습이라는 것과 직업 기초 능력 그다음에 역량 이 3 가지가 아울러져서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는 좀 기술적인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교양 학점이라는 게 너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가장 제한되어 있으면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 이런 제안을 그때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 전문대학의 스와트 교양 교육의 스와트 분석인데요. 이 전문대학의 교양 교육이 어떤 측면에서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가? 의외로 강점이 있다. 의외로 강점이 있다는 거는 총장님들이 교양 교육 확대에 대한 공감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게 전에 없던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전문대 구성원도 높진 않지만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교양 교육의 목표 설정 대학 수가 확대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양 교육 목표 자체가 없는 대학들이 많았어요. 근데 개별 전문 대학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이제 교양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교육 과정을 편성하는 이런 률들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약점으로 본다면은 일부 전문대 구성원의 교양 교육에 대한 낮은 인식과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 특히 교양 교육에 있어서 일반 대학과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전임 교수로 어 교양
교육으로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양과라든지 교양학부라든지 이런 데에는 전임 교수를 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교양교육으로는 아예 그렇게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교양교육 담당 교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전공 어딘가, 학과 전공 어딘가에 같이 겸직을 하고 있는 형태지 교양교육학과 자체에 배치할 수가 없다. 요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전공에 소속되어 있는 교양 교수님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교양 교육을 막 이렇게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멀리 갈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그 사례인데요. 제가 간호학과 교수인데 뭐 간호학과 안에서 이 교양 교육을 뭐 간호학과에서 교양 교육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공 다음에 교양이거든 이런 분위기를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한 뭐 하여튼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런 분위기가. 그래서 아마 전문 대학이 일반 대학에 비해서 교양 교육에 대한 핸디캡 그것은 교양 소속으로 인정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일단 개선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양 전담 조직 설치 대학 수가 적다. 그래서 교양 담당 이제 전담 조직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교양 교육 센터라든지 뭐 교양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교양이 교양답게 운영이 되려면 당연히 조직과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대학이 의외로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예, 등등의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교양 컨설팅 사업으로 넘어가서 기초교양 컨설팅 사업은 이렇게 진단 항목을 가지고 있어요. 진단 영역과 진단 소영역. 진단 영역은 4 가지고 진단 소영역은 10 가지입니다. 그리고 진단 항목을 따지니까 29 개였던 것 같아요. 29 개였는데 이거는 일반 대학하고 좀 비슷한 면도 있어요. 일반 대학의 이제 교양 기초 컨설팅도 진단 영역 4 가지죠. 진단 소영역 10 가지인데 진단 항목은 좀 다릅니다. 일반 대학하고 쪼끔 다르다. 일반 대학보다 조금 더 느슨하다 그럴까요? 조금 더 이렇게 진단 항목이 쪼금 더 이렇게 전문 대학의 어떤 현실을 반영해서 당시 개발할 때부터 조금 이렇게 더 편안하게 이렇게 구체적인 기준 높은 기준을 계속해서 세부적으로 한다기보다 좀 뭉뚱그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진단 항목의 개수가 쪼끔 더 적고 또 내용도 약간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컨설팅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대학이 36 개입니다. 그리고 컨설팅 사업의 실적은 39 개고요. 그러니까 36개 대학이 신청해 가지고 이제 어 2 번, 3번 받은 오산대학하고 개원예대 빼고는 어 네. 네. 한 번씩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2018 년에는 11개 대학, 2019 년도에는 14개 대학, 2020 년에는 또 14개 대학이 참여를 했습니다. 2018 년은 일종의 시범 사업처럼 이제 운영이 됐고요. 네 2019 년, 2020 년에 이제 14개 대학들이 들어와서 다 합치면 36 개니까 전문 대학이 지금 한 130개 정도 보면 한 25% 넘는 대학들이 참여했다. 그래서 4개 중에 1개 이상은 이 컨설팅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상당히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기대 이상의 실적이지 않을까.' 교교원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2018 년에 시범 사업을 할 때만 해도 계속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생각보다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8 년도에 컨설팅 사업 진단을 보면 이게 연도별로 이제 제가 그 우리 권준홍 교수님, 배영희 처장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같이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뭐 이걸 이렇게 분석이라는 게 항상 2018 년, 19 년, 20 년이 계속해서 뭔가 상이하고 발전되고 뭐 변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런 걸 잘 못 찾아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36개 대학이 다 처음 받아보는 거거든요. 연도만 달라지지. 그래서 이제 보면은 2018년도에 이제 1번 총장님에 관련된 것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뒀는데요. 일단 총장님 거부터 볼까요? 여기 어 총장 및 구성원의 교양 교육 의지, 이게 1 번인데요. 총장 및 구성원의 교양 교육 의지에 대해서 진단 영역, 진단 소 영역이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진단 결과를 보면 컨설팅 신청 대학 중 대다수 대학에서 총장은 교양 교육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고 보직자도 교양 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다. 이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근데 사실 의지가 있으니까 컨설팅 사업 신청을 했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여기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의지가 보여지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위안은 대조적으로 일반 교수 및 교직원의 경우는 대다수 대학에서 교양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진단이 된다. 그러니까 교양 교육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는 행정부와 어 나머지 구성원들의 차이가 좀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다수의 대학은 교양 소속 교수가 없기 때문에 전공 교수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과정 및 연수를 등을 통한 인식 개선 활동과 공감대 형성이 요구가 된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결국은 일부 그 컨설팅 사업을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은 그분들로 끝나면 그분들이 이제 실제로는 전공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교양 교육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 설득을 해야 되는데 신청도 이분이 하고 교육도 이분이 받았어요. 그거하고 무관한 대부분의 교수님들한테는 그것이 전달되기가 쉽지 않겠죠. 물론 컨설팅을 받아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드림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든 이 컨설팅에 대해서 뭔가 이해도를 갖고 뭐 참여를 했다든지 이런 거 없이 어 하여튼 어떤 소수의 의지를 가진 분들로 개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인식 개선 활동과 공감대 형성이 먼저 전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8 년부터 이제 그 2 번, 3 번, 4 번을 보면 제가 시간을 어디까지 써야 될까요? 우리 예, 편하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편하게. 예,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게 부탁드립니다. 이거 제가 제가 어려운 건데 5시 5시 네까지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교육 목표 및 교육 과정 편성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2 번하고 3 번은 상당히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교육 과정으로 크게 영역을 둘 수도 있겠는데, 결국은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올바르게 편성이 되려면 교육 목표가 교양 교육의 본질과 부합되는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매우 약합니다. 그러니까 전문 대학의 특징은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 근데 어 예를 들어서 교양 교육에 대한 목표 설정을 잘해 놨는데 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네, 교양 교육에 대한 목표 설정 자체를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과정의 편성 및 점검 같은 경우에도 어 이제 어떤 교육 과정을 편성하려 그러면 일정한 교육 과정에 대한 교양 교육에 대한 포션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니까 2 년제는 10 학점인데 갑자기 3 년제는 똑같이 10 학점이라든지 아니면 12 학점이라든지 2 년제하고 3 년제가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냥 그렇게 운영이 된다든지 어떤 교양 교육 학점 포션에 대한 그런 고민이 체계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교과목 충실도 같은 경우에 교양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교과목 구성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교과목의 수도 적고 특히 학습자의 폭넓은 사고 확장을 겨냥하는 자유교양 성격의 과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건 이제 3년 똑같습니다. 3년 내내 이제 이런 문제는 대학들이 계속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양 교육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과목들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자연과학일 수도 있고 인문학일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아 이건 진짜 교양 교육의 어떤 정수를 보여주는 거야.' 이런 교과목은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소수, 매우 적다. 대부분은 이제 그러면 교과목, 교양 교과목이 어학이라든지 아니면 직업기초 아니면 쪼끔 더 실용적인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이제 취미 활동 이런 거에 좀 많이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과목들로 편성이 되어 있고 교과목 연구 개발도 결국은 아 그런 교양 교육의 본질에 부합되는 교과목 연구 개발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제 수요자 중심의 여기서 말하는 이제 수요자는 산업체입니다. 산업체가 요구하는 교양 교육을 개발해서 편성할 것인가 이런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행정 지원 및 수업 운영도 이제 뭐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대학마다 쪼끔 차이가 있는데 교양교육 담당 기관 그래서 교양교육 전담 조직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컨설팅 사업 당시에 이제 교양 전담 조직이 없었어요. 그래서 컨설팅 단에서 조직을 설치할 것을 진단해 주죠.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컨설팅 후에 전담 조직이 생겼느냐 요거를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면 연도별로 좀 다르지만 그렇게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된 경우가 뭐 3건 있었습니다, 2018 년도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 컨설팅을 통해서 이것은 개선이 되었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컨설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강력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적지 않게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수의 확보 및 구성인데요. 이제 전문대학의 이제 교양 교육 구성은 너무도 뭐 당연하다 그럴까요? 예측이 가능한데 이게 전임 교수님들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어 강사분들한테 의존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라 그럴까요? 강사분한테 의존하니까 교과목 일치도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떤 대학은 뭐 100% 되는 대학도 있고 90%뭐 이렇게 되는 대학도 있는데 아무래도 강사분들을 뽑다 보니까 강사 채용 과정에서 필요한 교양 교과목에 학위를 가진 경험을 가진 사람들하고 일치하기가 쉽지 않나 그런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은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근데 하여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전임 교수님이 계셔야지 교양 교육의 발전, 연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수 개발 및 지원 이것도 교수 개발 및 지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비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때 전임 교수님들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강사까지 포함해서 하는 경우는 수가 적다. 그다음에 이제 수업 운영입니다. 그래서 수업 이제 뭐 강의실의 사이즈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또 교수 학습 방법도 그렇고요. 교수 학습 방법은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이 적용되고 있는 경우 또 나머지 반은 그냥 일반 강의식 설명식 수업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 그리고 교육 평가 및 환류인데요. 의외로 이제 평가 때문에 그런지 환류 시스템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게 PDCA가 됐든 뭐 여러 가지 이제 환류 시스템은 다 있었고 근데 그 환류 시스템을 통해서 강의 평가 결과가 보통은 강의 평가 하위 교수님들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 페널티를 주거나 요런 데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강의 평가의 결과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그런 다양한 시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2018 년도를 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2019 년도하고 20 년도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그 비율은 좀 다르고 뭐 하지만은 크게 뭐 다른 측면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0 년도에 들어오면서 좀 핵심 역량이라는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그 핵심 역량이 조금 더 교양 교육에
교육 과정의 어떤 중심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측면들이 눈에 보이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자유교양이라 그럴까요? 자유교양 성격의 과목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여기에 대한 인식도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산대학교가 이제 3년 동안 컨설팅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컨설팅의 결과로, 물론 그 사례가 이제 너무 적어서 뭐 좀 한계는 있겠지만, 오산대학교 같은 경우에 3 년간의 컨설팅 차별을 하니까 이제 확실히 달라졌다. 특히 3 년째 되던 1-2번 소 영역에서의 큰 개선이 이제 좀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배영희 처장님께서 교무처장님이시기 때문에 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1 번과 2 번에 있어서 내용들이 많이 좋아졌고요. 특히 구성원들의 어떤 동의라든지 인식 개선,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져서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아무래도 교육 목표 설정이라든지 교육 과정에 있어서의 개선의 어떤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1 번이 결국 2 번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 2 번이 3 번한테 영향을 미치고, 이게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사업의 이제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이제 그냥 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연구해서 올해 내에 어떤 더 그 공식적인 연구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예, 컨설팅 사업의 장점 및 효과를 보면 장점은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 대학의 교양 교육이 정체성이 없고 목적이 없었는데, 그것을 이제 성찰하는 계기를 주었다. 그 목적을 갖다 주었다기보다는 목적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는 것이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설팅이 개별 대학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교육 목적 및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교양 교육을 발전하려는 그런 자발적인 어떤 참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시간은 오래 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가장 좋은 이상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컨설팅 사업에 이제 한계도 있다. 실제 교양교육 컨설팅이 실제 교육과정 개발 편성 운영에 도움이 되는가?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컨설팅을 받기 전과 받고 나서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실한 변화가 있고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개선이 되었는가.'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좀 '한계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 컨설팅을 받은 대학들이 오산대학하고 개원 예대를 빼면은요, 다 한 번 받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에 그쳤다는 것이죠. 물론 2021 년도에 또 컨설팅을 하면 다시 신청하는 대학들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뭔가 일회성으로 그치고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 그래서 기초교양 컨설팅에 참여한 대학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발견한 문제점을 어 적극적으로 개선을 했다면 심화 컨설팅을 받아서 자신들이 바꾼 것을 다시 진단을 받기 마련일 것 같은데, 뭔가 개선이 안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어 그렇게 심화 컨설팅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 그리고 심화 컨설팅 참여 대학이 이제 36개 중에 2 개에 불과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부 대학은 컨설팅을 통해서 '컨설팅을 한번 받았다.'라는 것을 평가 등에서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이거는 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컨설팅 외의 전문대학 교양 교육의 개선 방법이 어 함께 컨설팅을 도와서 병행이 되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문대학 협의회와 연대하는 방법, 이런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대학교육협의회 아래에 이제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전문대학 교육협의회에서 좀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교육협의회와 어떤 방식으로든 좀 더 연대해서 공동으로 이제 그 컨설팅 사업이 됐든 교양교육에 대한 세미나가 됐든 공동으로 뭔가 이런 운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정적인 지원 방안, 뭔가 컨설팅을 받은 대학들한테 어떤 특별한 어떤 재정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도 듭니다. 물론 전문대학만 그렇게 해 준다는 게 뭐 교육부 입장에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 전문대학은 교양교육에 대한 어떤 인프라나 이런 어 어려움이 훨씬 크기 때문에요. 그리고 교양교육 부서장 및 교수 대상으로 무료 연수를 개최하는 것. 이것은 이제 교교원에서 지난 약 2 년? 그 코로나 사태 전에 2019 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1 년에 한 번씩은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때 상당한 반응이 좋았다. 그리고 참여하는 전문대학 교수님들, 부서장님들도 많이 있었고 이게 하여튼 상시적으로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 이게 가장 좀 이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이제 '평가 지표에 삽입하는 것도 고려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평가 지표라고 하면 뭐 교육 과정에 대해서 NCS 직업 기초 능력 과거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예, 교양 교육에 대한 어떤 전담 기구를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교양 교육에 대해서 행재정적 절차, 뭐 그다음에 연구, 그다음에 교강사 지원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부분만이라도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도 뭔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대학 자체 교양 교육 협의회 결성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전문대학들끼리 이제 모여서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양교육학회처럼 이 전 그 일반 대학은 한국교양교육학회도 있고 또 그 교양교육원들 센터 학부들끼리 모여서 하는 협의체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어 우리 전문대학 교양교육 협의체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전문대학 그 교수님들끼리 또 계속해서 자발적인 연구를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산대학에서 이제 올해 초에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 공유 플랫폼 심포지움을 가졌는데요. 이때 전문대학 교육협의회 회장님이신 남성희 총장님도 오셨고 또 우리 박정아 회장님께서도 오셨고 저도 이제 주제 발표를 했었고요. 전문대학 이제 교양교육 우수 사례 발표도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 또 참여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내용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 오산대학에서 아주 큰 수고를 해 주셔 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사실 한 대학에서 뭔가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투입해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조직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래서 이런 심포지움 같은 행사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